혹시 이제 와서 무슨 일이야? 나이 때문에 안 될 거야 라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여기 그 모든 편견을 깨부순 할머니가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손주들 밥상만 차리시던 분이 지금은 전국에서 주문 폭주하는 온라인 반찬 사장님이 되셨어요. 평범한 주방에서 시작해 어떻게 이 놀라운 성공을 이루셨을까요? 퇴직 후 혹은 은퇴 후 나도 무언가를 해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니어들에게 할 수 있다는 답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의 인생 한편의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또 벌써 5시네. 68살. 정희 할머니는 알람 소리도 듣기 전에 눈을 떴다. 50년 넘게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몸에 밴 습관이었다. 텅 빈 침실에서 혼자 일어나는 아침이 벌써 10년째였다. 부엌으로 나온 정희는 습관적으로 냉장고 문을 열었다. 어제 담가둔 배추김치, 며칠 전 다듬어둔 찌개 재료, 그리고 각종 밑반찬들이 가득했다. 아이고, 또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정희는 작은 한숨을 쉬었다. 예전엔 식구가 많아서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금세 떨어졌는데 이제는 예전에 비하면 아주 작은 양인데도 혼자 먹기엔 늘 남았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가 생각났다. 남편을 일찍 여인 후 새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해봤다. 그 중에서도 새벽마다 반찬을 만들어 시장 좌판에서 팔던 기억이 가장 생생했다. 그때는 하나라도 더 팔아야 아이들 밥값이 나왔는데. 오후 대학생 손녀 지은이가 집에 들렀다. 할머니, 뭐 맛있는 거 없어요? 아이고, 지은이 왔구나. 배고프지? 할머니가 어제 만든 멸치볶음이랑 시금치나물 있어. 아싸, 할머니표 반찬이다. 지은이는 냉장고를 열어보고 눈을 반짝였다. 정갈하게 담긴 반찬통들이 냉장고 가득 들어 있었다. 할머니, 이거 다 언제 만드신 거예요? 할머니 반찬은 아주 그냥 끝내줘요. 지은이 트롯 가사를 섞어서 말했다. 고맙네 우리 손녀를 맛있게 먹어줘서. 그래도 이렇게 반겨주니 반찬할 맛이 나요. 정희도 머리를 까닥까닥하며 박자를 맞춰 손녀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지은이는 갑자기 핸드폰 꺼내더니 반찬들을 찍기 시작했다. 할머니, 잠깐만요. 이거 반찬도 이쁘고, 그릇도 이쁘고, 맛깔나게 너무 예쁘게 담으셨네요. 인스타에 올려도 돼요? 인스타가 뭐니? 인스타그램이요. 사진 올리는 거예요. 그날 저녁 지은이는 할머니가 만든 반찬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할머니표 집밥 반찬들 진짜 맛있어 보이죠? 특히 멸치볶음이 예술이에요. 해시태그 할머니표 반찬, 해시태그 집밥, 해시태그 정성 가득. 다음 날도 지은이는 정희 집에 밥 먹으러 왔다. 밥을 먹는데 지은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다. 할머니, 대박이에요. 무슨 일이야? 제 친구들이 할머니 반찬 보고 다 난리예요. 진이가 진짜 맛있겠다 하고, 민수도 어머니 생각난다고 하고. 지은이는 휴대폰을 보여줬다. 반찬 사진 밑에 댓글이 30개가 넘게 달려 있었다. 지은이 정희에게 하나하나 읽어주었다. 지은아, 이거 진짜 할머니가 만드신 거야? 너무 맛있어 보인다유. 우리 할머니 생각나네. 멸치볶음 색깔 좀 봐. 이거 파는 거면 진짜 사고 싶은데? 레시피 좀 알려줘. 우리 엄마가 물어봐 달래. 지은은 맛있게 밥을 먹고 갔다. 며칠이 지났다. 지은이 큰일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집으로 왔다. 할머니, 진이가 진짜로 사고 싶다고 해요. 사고 싶다고? 반찬을? 네, 편의점 도시락만 먹다가 할머니 반찬 보니까 너무 먹고 싶어졌대요. 정희는 어리둥절했다. 평생 가족들 먹이려고 만든 반찬을. 아니, 잠깐.
평생은 아니었다. 문득 40년 전 기억이 떠올랐다. 남편을 잃고 홀로 새 아이를 키워야 했을 때 새벽 3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어 시장 좌판에서 팔던 시절. 그때는 하나라도 더 팔아야 아이들이 굶지 않았다. 갑자기 반찬 팔라는 말 하니깐 옛날 생각나네. 정말요? 할머니 반찬 가게 한 적 있어요. 아주 오래전 먹고 살려고 했지. 정말요? 응. 너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돈이 없어서 새벽마다 반찬 만들어서 시장에서 팔았지.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정희는 잠시 먼 곳을 바라봤다. 옛날 얘기네. 그때 참 힘들기도 했지만 시장에 내다 팔면 금방금방 팔려서 만드는 재미도 있었지. 와, 할머니. 능력자였구나. 옛날 얘기지. 자식들이 다 크고 먹고 살만해져서야 굳이 팔 반찬을 만들지는 않았지. 그래도 뭘 만들어두면 맛있게 먹는 모습에 자꾸만 뭘 만들었는데. 그때가 참 좋았어. 이제는 먹을 사람도 없는데. 아직도 반찬 만드는 게 재밌으니 자꾸 또 이렇게 만드네. 너가 와서 안 먹어주면 저 반찬들 아까워서 어떡해. 정희는 냉장고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할머니, 아직도 반찬 만드는 것 정말 재밌어요? 응, 재밌어. 이것저것 조물조물해서 맛있는 맛이 나오고 또 그걸 먹어주는 누군가를 보는 게 내 행복이지. 지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하듯 말했다. 할머니, 그럼 반찬을 팔아봅시다. 아니, 이런 기본 반찬이야 만들어 먹으면 되지 뭘 사 먹어?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반찬을 사 먹는지 아세요? 지은은 핸드폰을 꾹 누르더니 뭐 하나를 보여주었다. 여기 봐요. 할머니, 이런 반찬들이 한 통에 7,000원, 8,000원씩 해요. 할머니가 만든 건 이거보다 훨씬 맛있는데. 정희는 화면을 들여다봤다. 정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저런 반찬도 사 먹어? 하는 기본 반찬들이 사진 속에 여럿 보였다. 그리고 단순한 반찬들이 제법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었다. 아니, 이걸 이렇게 비싸게 사 먹는다고? 지은은 진지한 얼굴로 정희를 봤다. 할머니, 어차피 할머니는 반찬 만드는 게 즐겁고 저는 경제 전공이라 이런 사업 아이템을 해보고 싶었어요. 저랑 같이 하나하나 해봐요. 지은은 말을 계속 이어갔다. 할머니도 무엇인가 하면 활기가 생기고 좋지 않을까요? 과거 장사 경험도 있으니 한번 해봐요. 글쎄다, 아직 마음이 쉽지 않네. 만약 잘 되면 할머니도 용돈 생기고 좋죠. 만약 안 되면 그냥 포기하면 되고요. 경험으로 해봐요. 일단 시작해보자고요. 할머니는 딱히 손해볼 것이 없잖아요. 지은이는 어릴 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은근히 끈질긴 면이 있었는데 이번은 정희에게 매달리기 시작했다. 정희가 포기한 듯 말했다. 그럼 우리 손녀 믿고 한번 해볼까? 진짜요? 할머니, 지은이 기뻐하며 정은을 안고 방방 뛰었다. 그래, 일단은 알았어. 정희도 살짝 웃었다. 정희가 지은이 간다고 하자 반찬통에 몇 개를 담아주었다. 그 친구 진이라고 했나? 할머니 반찬을 먹고 싶다니. 이거 갖다 줘라. 얼마 받으면 돼요? 무슨 돈이야, 그냥 갖다 줘. 안 돼요. 할머니 정성이 들어간 건데 왜 공짜로 줘요? 재료비라도 받으셔야죠. 지은이 투덜거렸지만 정희는 돈 필요 없다 하고 5가지 반찬을 손녀 손에 들려보냈다. 그날따라 정희는 잠이 오지 않았다. 무엇인가 두근두근할 설레임이 심장을 콕콕 두드리는 것 같았다. 정희의 머릿속은 어느새 과거로 흘러가고 있었다. 40살 때 혼자가 된 후 지금까지 28년간
생존을 위해 온갖 일을 해봤다. 반찬 장사, 청소일, 심지어 남의 집 살림도 도왔었다. 그 중에서도 반찬 만들기는 정말 자신 있었다. 단골들이 정인의 반찬이 제일 맛있다고 입소문을 내줄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이 들어서 손맛이 예전 같지 않은데도 손녀 친구들이 내 반찬을 다시 사 먹고 싶어 한다니. 내가 만든 반찬이 정말 그렇게 맛있나? 정희는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다. 마치 칭찬받은 것처럼 기분이 좋았다. 그런 작은 즐거움을 느끼며 정희는 어느새 잠들었다. 다음 날 새벽 정희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다. 멸치볶음에는 견과류를 더 넣고 시금치나물에는 참기름을 조금 더 넣었다. 오늘따라 손끝이 살아난 듯 더 신났다. 정희는 아직 몰랐다. 이 작은 마음속 시작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이틀 후 지은이는 친구 진이를 데리고 집에 왔다. 할머니, 이 친구가 진이에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진이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진이는 정희가 보내준 반찬통을 깨끗하게 씻어서 왔다. 그리고 정희가 차려준 밥상을 보고 감탄사를 연발했다. 와, 정말 맛있어 보여요. 색깔부터 다르네요. 정희는 얼굴이 빨개졌다. 이 어린 꼬마 아가씨들이 자신의 음식을 보고 좋아하고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 모습에 덩달아 즐거워졌다. 어서 식사해라. 맛없으면 말해. 다시 만들어줄게. 그럴 리 없어요. 지은이가 계속 자랑하던데요. 둘은 맛있게 먹고 조금 놀다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그 사이 정희는 자취한다는 진이를 위해 반찬통에 몇 가지 또 가득 담아서 쇼핑백에 준비해 두었다. 진이 손에 들려주는데 진이가 잠시만요 하고 가방에서 돈 봉투를 꺼냈다. 정희는 당황해서 손을 저었다. 아니야, 안 받아. 그냥 맛보기로 가져가. 안 돼요. 할머니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드신 건데. 정희가 계속 사양했지만 진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 반찬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반찬 가게 가서 차도 이 돈보다 2배로 내야 해요. 제가 학생이니 조금만 내도 봐주세요. 할머니 정말 반찬 맛있어요. 진이가 엄지척을 했다. 결국 진이는 억지로 2만 원을 두고 갔다. 정희는 손녀와 손녀 친구가 돌아가고 받은 돈을 물끄러미 보았다. 40년 만에 다시 받는 반찬값이네. 예전 시장에서 받던 돈과는 느낌이 달랐다. 그때는 절박했고 간절했는데 지금은 뭔가 뿌듯했다. 진이에게 반찬을 판 지 일주일이 지났다. 정희는 다음에도 오면 싸줘야지 하고 오래 먹을 마른 반찬을 만들어 두었다. 저녁 식사 시간쯤 지은이 왔다. 할머니, 진이가 또 주문하고 싶다고 해요. 지은이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또? 네. 그리고 진이 룸메이트도 먹어보고 싶다고 하고 제 다른 친구 2명도 관심 있어 해요. 정희는 자기가 만든 반찬 칭찬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지은은 주문받은 반찬이라고 종이에다가 또박또박 적어주고 갔다. 다음 날 정희는 새벽 4시에 일어났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이었다. 냉장고에서 재료들을 꺼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멸치볶음 4통, 시금치나물 4통, 콩나물 무침 4통. 예전 시장 장사할 때처럼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다. 이 정도를 만들려면 재료랑 시간. 어느새 정희는 40년 전의 감각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다. 그때보다는 여유 있게 할 수 있겠어. 혼자 사니까 누구 눈치도 볼 필요 없었다. 가족들이 있다면 새벽부터 부엌에서 소란스럽다고 한마디 들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말할 사람도 없고
어차피 1층이라. 소리나도 뭐라 할 사람도 없었다. 반찬을 준비하는 정희의 손놀림이 새벽부터 즐겁다. 오후에 지은이가 친구들 3명과 함께 왔다. 할머니, 소개해드릴게요. 여기는 수진 정미이고, 여기는 영호예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정중하게 인사하자 정희는 기분이 좋아졌다. 할머니 친구들이 반찬 맛있어 보인다고 자기들도 먹어보고 싶대요. 그래서 같이 왔어요. 정희는 밥도 먹고 가라고 했지만 다들 아르바이트가 있다고 반찬만 빨리 가지고 가야 한다고 해서 정희는 냉장고 문을 열어서 반찬을 보여주었다. 반찬들 여기 있어. 지은 친구들은 보물 창고를 보는 듯이 감탄사를 질렀다. 와, 정말 맛있어 보여요. 정희는 아이들이 냉장고 속 반찬 구경하는 동안 그래도 간단하게 식사하라고 상을 차렸다. 아이들은 저절로 식탁이 음식들에 군침을 흘렸다. 수지는 식탁이 멸치볶음을 젓가락으로 집어먹더니 눈을 크게 떴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우리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맛이에요. 영호도 시금치나물을 먹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이거 정말 어떻게 만드세요? 다른 반찬 가게에서 만든 것과 완전 달라요. 정희는 괜히 뿌듯했다. 별거 아냐. 시금치 데칠 때 소금을 적당히 넣고 무치기 전에 물기를 완전히 짜내는 게 중요해. 그리고 참기름은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고. 정희는 저절로 신나서 이야기했다. 아이들은 바빠서 먹을 시간 없다더니 반찬을 보자 밥 한 그릇을 뚝딱 하고 반찬을 골라서 서둘러 인사하고 갔다. 3명이 왔다가 가니 집안이 갑자기 고요해졌다. 그제서야 배가 고파진 정희는 아이들이 급하게 먹고 간 식탁에서 다시 밥을 떠서 식사를 했다. 그날 정희는 총 12통의 반찬을 팔았다. 8만 원이었다. 정희는 받은 돈을 세어봤다. 재료비가 3만 원 정도 들었으니 5만 원 남네. 꼭 속곱 장난하는 것처럼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작은 공책을 꺼내 적기 시작했다. 멸치볶음 4통 2만 원, 시금치나물 4통 2만 원, 콩나물 무침 4통 2만 원, 무생채 추가 2통 1만 원, 게 8만 원, 재료비 3만 원, 이익 5만 원. 장부를 쓰다니 정말 장사하는 기분이네. 정희는 자기도 모르게 쿡 웃었다. 일주일 후 지은이가 또 왔다. 지은이도 아르바이트도 하고 학교도 가고 바쁜 생활을 하다 보니 시간이 남을 때 정희 집으로 와서 밥을 먹고 가고는 했다. 일주일 만인데 어제 본 것처럼 반가웠다. 정희가 지은의 일상생활을 물으려고 하는데 지은은 반찬 장사가 재미있는지 반찬 주문받은 이야기부터 했다. 할머니, 이번엔 10명이요. 10명? 네, 여기저기 소문났어요. 다들 할머니 반찬 먹어보고 싶다고 해요. 정희는 당황했다. 10명이면 최소 30통은 만들어야 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주문받으면 혼자서 할 수 있을까? 할머니, 못 하시겠으면 일부만 하세요. 아니면 예약을 받으시든지. 예약이라는 말을 듣고 정희는 웃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그래, 그럼 나도 예약이라는 것을 받아볼까? 정희가 공책을 꺼내 들었다. 지은은 주문 내용을 알려준 다음 일단은 할머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했다. 일단 좀 뭔가를 해보고 이후에 자기랑 구체적인 방법을 말하자고 하고 돌아갔다. 정희는 지은이 가고 나서 찬찬히 앉아서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다. 지은에게 부탁할 것을 적었다. 먼저 용기가 많이 필요했다. 예전처럼 집에 있는 그릇을 쓸 수는 없었다. 둘째로 메뉴를 정리했다. 가장 자신 있는 반찬 10가지를 선정했다. 정인의 반찬 메뉴 1. 멸치볶음 3,000원 2. 시금치나물 3,000원 3.
콩나물 무침 3,000원. 4. 무생채 2,000원. 5. 도라지 무침 3,000원. 6. 감자조림 3,000원. 7. 오이소박이 4,000원. 8. 고사리나물 4,000원. 9. 된장무침 3,000원. 10. 버섯볶음 3,000원. 가격은 시중보다 저렴하게 책정했다. 더 싸게 하고 싶었지만 지은이 그렇게 하면 할머니도 남는 게 없고 자기가 사업 경험 쌓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1,000원씩 더 올렸다. 그래도 지은이 말에 의하면 배달앱 가격에 비하면 이건 거의 그냥 퍼주는 가격이라고 했다. 다음 날 정희는 새벽 2시에 일어났다. 오늘은 10명분의 주문을 처리해야 했다. 총 35통의 반찬을 만드는 일이었다. 이렇게 많이 만들어 본 게 언제였더라. 오래전 그때는 생기가 걸린 일이라 절박했는데 지금은 묘하게 즐거웠다. 새벽 6시가 되자 반찬들이 완성되었다. 정갈하게 포장된 35통의 반찬을 보니 뿌듯했다. 그래도 아직 손맛은 안 죽었구나. 오후에 지은이와 몇 명의 아이들이 와서 쇼핑백에 반찬들을 담아서 가져갔다. 지은이가 자신이 알아서 다 배달해 줄 것이니 할머니는 반찬만 맛있게 만들라고 했다. 그리고 할머니가 부탁한 반찬 용기들은 인터넷으로 주문했으니 곧 올 거라고 말했다. 정희는 반찬을 보내면서 조금 걱정도 되고 떨리기도 했다.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맛이 괜찮을까? 하지만 그것은 정희의 괜한 걱정이었다. 할머니, 이번 것도 완전 맛있어요. 진짜 맛집급이에요. 할머니, 다음 주에도 주문 가능하세요? 그날 정희는 17만 5천 원을 벌었다. 재료비를 제외해도 10만 원이 넘는 수익이었다. 그날 밤에 혼자 앉아서 정희는 매출 정리했다. 마이너스 총 매출 17만 5천 원. 재료비 6만 5천 원. 용기비 1만 5천 원. 이익 9만 5천 원. 하루에 10만 원 가까이 벌다니 반찬을 만드는 즐거움도 있지만 돈까지 들어오니 더욱 신났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재밌기는 한데 이것 잘하는 건가? 괜한 일 벌린 것 아냐? 조금 걱정이 되긴 했지만 손녀 지은이 알아서 책임지고 하겠다니 나는 그냥 반찬이나 만들자 하고 마음 편히 생각했다. 오랜만에 몸을 써서 그런지 그날 밤 정희는 드라마를 보다가 일찍 잠들었다. 코까지 골며 행복한 잠이 들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지은이 주문을 가져오면 정희가 만들고 또 지은이 친구들과 가져가고 그런 일상이 반복되었다. 다음 달 4월에 들어서자 주문이 급격히 늘기 시작했다. 지은이의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에 소문이 꼬리를 물면서 주문이 들어왔다. 할머니, 이번 주는 늘어날 것 같아요. 지은이 핸드폰 계산기를 두드렸다. 지은아, 이거 혼자 하기엔 너무 많은 것 같아. 할머니, 그럼 며칠에 나눠서 하시면 안 돼요? 지은은 생각보다 할머니 반찬이 인기가 높아지자 살짝 흥분했다. 하지만 정희는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 주문 숫자가 많아지자 실수가 생겼다. 지은이가 바쁠 때는 전화로 통화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몇 개씩 차이가 생겼다. 지은도 반찬 요구하는 사람들 숫자가 점점 늘어나자 조금씩 실수가 나왔다. 지은이 아는 얼굴일 때는 괜찮았지만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처럼 자꾸 건너갈수록 전달 내용의 실수도 많았다. 주문을 많이 늘지만 그만큼 무엇인가 삐걱거리는 일도 많아졌다. 어느 날 정희가 먼저 말했다. 지은아, 이렇게 하면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아. 잠깐 멈추고 생각 좀 하자. 지은은 정희 말에 사실 자기도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워낙 주변에서 반찬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니 그냥 막 끌려가는 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은은 자기도 조금 더 생각해보고
방법을 마련해 오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정희의 반찬 가게는 일주일 쉬기로 했다. 일주일 후에 지은은 큰 화이트보드를 정희 집에 배달시켰다. 방 하나에 화이트보드를 설치한 지은은 칠판에 적으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말했다. 그러다 지은은 문득 이런 말을 했다. 할머니, 외국에서는 할머니들도 사업을 많이 한대요. 이번 기회에 하나하나 배워보시는 것은 어떠세요? 물론 제가 도와드리지만 할머니와 일하면서 느낀 게 할머니는 능력이 있어서 자기 장사나 사업을 해도 잘하실 것 같아요. 전 그걸 할머니에게서 발견했어요. 지은이 눈을 반짝거리며 말했다. 내가 사업을, 장사를. 할머니, 하여간 일단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제가 하나하나 할머니를 성장시켜 드릴게요. 저에게도 이 경험이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날 둘은 식탁에 앉아서 그동안 반찬 가게를 하면서 생각했던 일, 어려웠던 일들을 대화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 정희는 마냥 어린아이인 줄 안 손녀가 의외로 단단하고 똘똘한 성인 같아서 내심 믿음감이 가득 찼다. 어느 날 지은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다. 할머니, 큰일이에요. 무슨 일인데?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요. 반찬을 파는 건 신고를 해야 한대요. 신고. 지은이는 휴대폰으로 자료를 보여줬다.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이라는 걸 보건소에 신고해야 해요. 그리고 식품위생교육도 받아야 하고 건강진단도 받아야 하고. 정희는 당황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건 불법이었단 말이야? 정확히는 미신고 상태예요. 적발되면 과태료도 나올 수 있대요.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40년 전 시장에서 장사할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세상이 이렇게 복잡해진 줄 몰랐다. 다음 날 정희는 지은이와 함께 보건소를 찾았다. 어르신, 즉석 판매 제초 가공업 신고하시려는 거죠? 네. 반찬을 팔고 있는데요. 담당 직원이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다. 일단 이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하고요.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건강진단 결과서, 그리고 영업장, 시설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해요. 시설 기준이요? 네. 주방 크기, 환기시설, 세척시설 같은 것들이요. 나중에 방문해서 확인할 거예요. 정희는 머리가 복잡해졌다. 생각보다 해야 할 게 너무 많았다. 집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식품위생교육이었다. 할머니,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제가 신청해 드릴게요. 컴퓨터 앞에 앉은 정희는 긴장했다. 이거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교육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식품위생법, 개인위생관리, 식중독 예방, HACCP. 저 HACCP 뭐야? 발음도 어려워. 해썹이라고 읽어요. 식품안전관리 기준이래요. 2시간짜리 교육 영상을 보는 게 쉽지 않았다. 중간에 멈추고 다시 보고 지은이에게 물어가며 간신히 완료했다. 할머니, 이제 시험 봐야 해요. 시험? 객관식 시험이었다. 정희는 돋보기를 쓰고 한 문제씩 천천히 풀었다. 지은아, 이 문제 답이 뭐 같아? 할머니, 시험은 혼자 보셔야 해요. 30분 만에 시험을 마쳤다. 결과는 합격. 할머니, 합격하셨어요. 정희는 뿌듯했다. 68세에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고 합격하다니. 다음은 건강진단이었다. 보건증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가야 했다. 할머니, 이건 간단해요. 검사만 받으시면 돼요. 병원에서 흉부 엑스레이와 간단한 검사를 받았다. 대기실에는 식당이나 가게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다. 요즘은 이런 것도 다 받아야 하는구나.
일주일 후 건강진단 결과서가 나왔다. 다행히 모든 결과가 정상이었다. 할머니, 이제 신고할 준비가 거의 다 됐어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은이가 제안했다. 할머니, 인스타그램 계정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인스타그램? 그게 뭐야? 지은이는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줬다. 여기 봐요, 사진이랑. 글을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로 주문도 받을 수 있고요. 정희는 화면을 유심히 들여다봤다. 음식 사진들이 예쁘게 올라와 있었다. 이걸로 장사를 할 수 있다고?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걸로 맛집도 찾고 쇼핑도 해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무 어려워. 나 같은 할머니가 어떻게. 할머니,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처음에는 제가 대신 올려드리고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그날 저녁 지은이는 할머니가 만든 반찬들을 예쁘게 정리해서 사진을 찍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손 좀 보이게 하시고. 손을? 왜?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다는 걸 보여줘야죠. 사진을 찍고 나서 지은이는 글을 썼다. 68세, 우리 할머니의 손맛. 반찬 40년 전부터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셨던 진짜 고수. 정성스럽게 만든 집밥의 맛. 오늘의 메뉴.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도라지 무침. 현재 영업신고 준비 중입니다. 정식 신고 완료 후 본격. 판매 예정 주문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샵할머니 반찬, 샵집밥, 샵정성 반찬, 샵홈쿠킹. 영업신고 준비 중이라고 쓴 건 왜? 투명하게 알려드리는 게 좋아요. 곧 신고 완료되면 다시 공지하고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이가 흥분해서 전화를 걸어왔다. 할머니, 대박이에요. 무슨 일이야?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하루 만에 500명이 됐어요. 지은이 전화를 끊고 집으로 왔다. 휴대폰 화면에는 댓글이 끝없이 달려 있었다. 와, 진짜 할머니 손맛이 다유유 주문하고 싶어요. 영업신고 준비하신다니 더 믿음이 가요. 68세의 인스타그램이라니. 할머니 너무 멋져요. 신고 완료되면 꼭 주문할게요. 정직하게 알려주시는 모습이 좋아요. 지은아, 이게 다 진짜야? 네, 할머니. 지금 주문 댓글만 1000개 넘어요. 정희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런 반응은 상상도 못했다. 일주일 후 모든 서류를 갖춰서 보건소에 다시 방문했다. 담당 직원이 집으로 와서 주방을 확인했다. 환기시설은 있네요. 세척 공간도 분리되어 있고. 크기는 좀 작지만 기준은 충족하네요. 그럼 신고가 되는 건가요? 네. 며칠 후에 신고증 나올 거예요. 3일 후 우편으로 영업신고증이 도착했다.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영업신고증. 상호 정인의 손맛. 대표자 최정희. 정희는 신고증을 보며 울컥했다. 40년 전에는 이런 것도 없이 장사했는데 이제 진짜 정식 사업자구나. 지은이가 사진을 찍었다. 할머니, 이거 인스타그램에 올려도 돼요? 그래, 올려라. 우리 정직하게 한다고. 영업신고를 마치고 나니 이제 본격적으로 주문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 할머니, 이제 주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고 주문 양식을 만들고 결제 계좌를 정리했다. 주문하실 분은 이 양식을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문, 양식, 이름, 전화번호, 주소, 주문 메뉴 및 수량, 배송 희망일. 이렇게 하면 훨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나자 지은이가 인스타그램에 공지를 올렸다. 드디어 영업신고 완료. 정식으로 신고 마친 정희 할머니의 손맛 반찬. 이제 안심하고 주문하세요.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신고 완료 식품 위생교육. 이수 건강진단 합격. 68세 할머니가 정직하게 준비했습니다. 주문 방법. 카카오톡 채널 정인의 손맛 또는 DM 주세요. 샵 정식 신고 완료. 샵 안심 반찬 샵 정희 할머니. 공지를 올린 지 3시간 만에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할머니, 벌써 주문이 30통이에요. 그래, 이제 떳떳하게 받을 수 있겠네. 정희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이제는 당당한 사업자였다. 그날 밤 정희는 영업신고증을 액자에 넣어 부엌에 걸었다. 68세에 정식 사업자가 되다니. 40년 전 시장에서 장사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그때는 그냥 살기 위해, 아이들 먹이기 위해 무작정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법을 지키고 체계를 갖추고 정직하게 하는 진짜 사업이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정희는 내일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 만들 반찬들을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이제는 떳떳하고 자신있게 만들 수 있었다. 또 한 달이 지났다. 주문은 계속 늘어났지만 정희는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지은아, 주방이 너무 좁아. 하루에 50통씩 만들다 보니 기존 주방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냉장고도 모자랐고 조리대도 비좁았다. 할머니, 이참에 주방을 제대로 개조하는 게 어때요? 개조? 그게 얼마나 들어갈지. 마침 민수가 찾아왔다. 영업신고증을 보고 엄마를 다시 보게 된 민수였다. 엄마, 주방 개조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야,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엄마가 이렇게 진지하게 하시는데 아들이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이거 투자예요. 투자. 민수는 회사 동료 중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데려왔다. 어머님, 저는 상업공간 전문 디자이너예요. 한번 볼까요? 젊은 디자이너는 주방을 꼼꼼히 살펴봤다. 여기를 이렇게 바꾸면 동선이 훨씬 좋아지겠네요. 그리고 스테인리스, 조리대를 추가하고 냉장고는 업소용으로. 업소용? 네, 가정용으로는 이 양을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식품위생법상 온도 관리도 중요하고요. 일주일 후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었다. 기존 주방을 완전히 뜯어 고쳤다. 벽 타일을 붙이고 환기시설을 보강하고 조리대를 넓혔다. 할머니, 이 기간 동안은 주문을 잠시 중단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겠지. 고객들한테 미리 공지해라. 인스타그램에 공지가 올라갔다. 주방 개조로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주문이 중단됩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맛있는 반찬을 만들기 위한 준비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댓글에는 응원이 쏟아졌다. 할머니 더 발전하시네요. 기다릴게요. 전문 업체들 기세. 10일 후 주방이 완성되었다. 어머, 이게. 정희는 말문이 막혔다. 예전 좁고 낡았던 주방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새로운 시설, 대형 스테인리스 조리대 2개, 업소용 냉장고, 업소용 냉동고, 강화된 환기 시스템, 전용 세척 공간, 손 세척 전용 세면대, 식품 보관 선반, LED 조명으로 밝아진 작업 공간. 이거 정말 식당 주방 같은데? 그게 목표였어요. 어머님 이제 하루 100통도 만들 수 있어요. 정희는 새 조리대를 어루만져 봤다. 차갑고 매끈한 스테인리스 표면. 진짜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구나. 민수가 벽에 뭔가를 걸었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식품위생관리 기준표, 영업신고증 액자.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이제 보건소에서 와도 문제 없어요. 주방 개조를 마치고 나니 민수가 또 다른 제안을 했다. 엄마, 이제 사업자 등록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사업자 등록? 영업신고랑 다른 거야? 네. 영업신고는 보건소에 하는 거고,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 하는 거예요. 세금 문제도 있고, 나중에 장부 정리할 때도 필요해요. 다음 날 정희는 지은이와 함께 세무서에 갔다. 일반 과세자로 할까요? 간이 과세자로 할까요? 연 매출이 8천만 원 이하면 세금 혜택이 있어요. 서류를 작성하고 기다리고 확인하고 드디어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다. 사업자 등록증, 상호 정인의 손맛, 대표자 최정희, 업태 제조업, 종목 반찬 제조 판매. 이제 정말 완벽하네. 정희는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들고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자랑스러우면서도 책임감이 느껴졌다. 40년 전에는 이런 거 없이도 장사했는데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주방 개조를 마치고 재오픈 공지를 올렸다. 주방 개조 완료. 재오픈합니다. 업소용 시설로 완벽하게 단장 위생시설 대폭 강화. 하루 생산량 2배 증가. 이제 더 많은 분들께 빠르게 배송해드릴 수 있어요. 새로운 주방 사진, 샵 주방 개조, 샵 완벽 준비. 샵정희 할머니. 사진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와, 완전 프로 주방이네요. 이 정도면 진짜 업체 수준인데요. 68세에 이런 투자라니 진짜 대단해요. 이제 안심하고 주문할 수 있겠어요. 재오픈 첫날 주문이 폭주했다. 할머니, 오전에만 80통 주문 들어왔어요. 80통?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새로운 주방에서는 가능했다. 넓은 조리대에서 여러 메뉴를 동시에 만들 수 있었고 큰 냉장고 덕분에 재료 보관도 여유로웠다. 이래서 시설이 중요하구나. 주방 개조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노인 인생을 알리는 프로그램에도 나왔다. 68세 할머니, 주방 개조. 진짜 사업가 면모. 정희 씨의 아들은 어머니가 진지하게 사업을 하시는 걸 보고 투자를 결심했다며 나이와 상관없이 진정성 있게 임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고 말했다. 짧은 영상이 나갔는데 반응이 왔다. 주문이 더욱 늘었다. 지은아, 이제 정말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할머니, 행복한 비명 아니에요? 그동안 판매한 것을 다시 계산해 봤다. 한 달에 270만 원. 정희는 장부를 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민수야, 주방 개조 비용 너무 많이 들었지? 엄마, 이 정도 매출이면 5개월이면 뽑아요. 그리고 이건 투자예요. 엄마 사업에 대한 재투자. 주방 개조 이후 가족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며느리 수진이 친구들에게 자랑했다. 우리 시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68세에 이런 사업을 하시다니. 손자 준호는 학교에서 발표 주제로 할머니를 선택했다. 우리 할머니는 68세에 창업한 CEO예요. 선생님도 감탄했다고 한다. 정말 멋진 할머니시네요. 준호야, 할머니 자랑스럽겠다. 어느 날 저녁 정희는 새로운 주방에 서서 내일 만들 반찬들을 준비했다. 스테인리스 조리대는 반짝반짝 빛났고 큰 냉장고에는 신선한 재료들이 가득했다. 벽에 걸린 영업신고증과 사업자 등록증이 보였다. 4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그때는 허름한 시장 좌판에서 낡은 플라스틱 통에 담아서 하루하루 버티듯이 팔았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전문 시설에서 위생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떳떳하게 사업을 하고 있었다. 이제 진짜 사업가구나, 나도. 정희는 스스로에게 놀랐다.
68세에 온라인 교육을 받고 시험을 보고 신고를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심지어 주방까지 개조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네. 매달 200만 원 이상의 순이익이 생기자 정희의 삶에 여유가 생겼다. 지은아, 이거 받아. 왜요? 할머니? 내 학비. 그동안 너무 고생했잖아. 할머니, 전 괜찮아요. 아니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 이렇게 못했어. 이건 월급이야. 정희는 지은이에게 매달 50만 원을 주기로 했다. 그리고 민수에게 주방 개조비도 갚기 시작했다. 엄마, 그냥 선물이에요. 아니야. 사업은 사업이야. 빌린 건 갚아야지. 정희가 가장 행복해하는 그 시간 속에서 운명은 이미 다음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8월 초 연일 폭염이 이어졌다. 낮 기온이 35도를 넘나들었다. 할머니, 여름철에는 배송이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왜? 더워서 반찬이 상할 수도 있어요. 걱정 마. 아이스팩 넣어서 보내면 돼. 계속된 성공으로 정희는 현실적인 판단이 약해졌다. 손녀 지은이의 걱정은 기우가 아니었다. 8월 둘째 주 수요일 핸드폰 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정희 할머니네 맞나요? 어제 받은 시금치나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요.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다. 이상한 냄새요? 네, 좀 시큼한 냄새요. 이거 상한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바로 환불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희는 걱정이 되었다. 분명히 신선한 재료로 만들었는데 그날 오후 비슷한 전화가 3통 더 왔다. 콩나물 무침이 물러졌어요. 무생채에서 이상한 맛이 나요. 반찬이 미지근하게 왔는데 괜찮은 건가요? 정희는 당황했다. 영업신고도 하고 주방도 개조하고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왜 이런 일이? 지은아, 배송업체 문제 아닐까? 아니요. 할머니 폭염이 너무 심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날 밤 정희는 클레임 받은 고객들에게 모두 환불을 해줬다. 총 12만 원이었다. 더 큰 문제는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게시물이었다. 어느 고객이 자신의 계정에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다. 정희 할머니 반찬 절대 비추합니다. 여름철인데 아이스팩 하나 달랑 넣어서 보내놓고 반찬은 다 상해서 왔어요. 68세 할머니라고 봐줬는데 이건 아니죠. 위생도 엉망인 것 같아요. 절대 주문하지 마세요. 샵비 추천 샵 환불요구. 사진에는 변색된 시금치나물이 찍혀 있었다. 이 게시물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공유되고 리트윗되고 다른 커뮤니티에도 올라갔다. 정희의 인스타그램 댓글창도 변하기 시작했다. 저도 어제 받았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역시 개인이 하는 건 한계가 있나 봐요. 할머니라는 이미지만 믿고 주문했다가 낭패 봤네요. 위생관리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옹호하는 댓글도 있었다. 저는 멀쩡하게 잘 받았는데요. 여름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죠. 할머니 비난하지 마세요. 하지만 부정적인 댓글들이 정희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분명히 신선한 재료로 만들었다. 위생도 철저히 지켰다. 영업신고도 했고 식품위생교육도 받았다. 그런데 왜? 휴대폰을 켜서 인스타그램을 확인했다. 악성 댓글이 계속 달리고 있었다. 이래서 개인한테는 못 사먹어요. 할머니 이미지 마케팅 그만하세요. 사기 아니에요? 사기라고? 정희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었다. 살면서 한 번도 남을 속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사기라는 말을 듣고 있었다. 정희는 멍하니 앉아서 밤을 꼬 박세웠다. 주문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8월 셋째 주
월 15통, 화 12통, 수 8통, 목 10통, 금 6통, 전주 대비 70% 이상 감소했다. 할머니, 제 주문이 거의 안 들어와요. 더 심각한 건 환불 요청이었다. 이미 배송한 것들 중에서도 환불 요청이 들어왔다. 아직 안 먹어봤는데 불안해서 환불해 주세요. 저녁에 민수가 찾아왔다. 엄마, 잠시 쉬시는 게 어때요? 여름 지나고 가을에 다시 시작하시든지. 그럼 지금까지 한 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엄마, 건강이 더 중요하죠? 요즘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 다 보여요. 며느리 수진도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억울하시겠지만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잠시 숨는 것도 방법이에요. 가족들이 돌아간 후 정희는 혼자 새로 개조한 주방에 앉아 있었다. 스테인리스 조리대, 업소용 냉장고, 벽에 걸린 영업신고증. 다 무슨 소용이람. 영업신고도 하고 교육도 받고 주방도 개조하고 그렇게 정직하게 준비했는데 68세에 너무 무리한 건가? 정희는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 나이가 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건 아닐까? 밤마다 정희는 인스타그램을 확인했다. 새로운 악플이 올라올까봐 두려웠지만 확인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 팔로워 수가 줄어들고 있었다. 5만 명, 4만 8천 명, 4만 5천 명. 나를 믿고 따라주던 사람들이 떠나고 있어. 어떤 팔로워는 DM을 보냈다. 할머니, 실망했어요. 저는 진짜 할머니를 믿었는데 그 한 줄이 정희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새벽 3시 지은이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할머니, 주무세요? 제가 전화드려도 될까요? 응, 어차피 잠도 안 와. 할머니 제 잘못인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제가 처음에 인스타그램 하자고 했잖아요. 제가 할머니를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아니야, 지은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할머니, 그만하시는 게 나을까요?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자신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정희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계속할 것인가, 그만둘 것인가. 새로 개조한 주방, 영업신고증, 사업자 등록증. 그 모든 것들이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동시에 악플, 환불 요청, 줄어드는 주문, 이웃들의 시선. 68세에 이런 선택을 하게 될 줄 몰랐어.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폭염이 계속되는 여름 하늘이 너무 뜨거웠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끝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의 아픔일까? 정희는 아직 알 수 없었다. 일주일 후 정희는 결정을 내렸다. 지은아, 잠시 쉬려고 해. 인스타그램에 공지가 올라갔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당분간 주문을 중단합니다. 그동안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 예상치 못한 댓글들이 달렸다. 할머니, 왜 그만두세요? 저는 정말 좋았는데. 몇 명의 악플 때문에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할머니, 힘내세요. 응원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하지만 정희는 이미 마음을 닫았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갔다. 정희는 점점 무기력해졌다. 50년간 새벽 5시에 일어나 일하던 습관이 무너졌다. 아침 8시, 9시에야 겨우 일어났다. 할 일이 없었다. TV를 봐도 재미없고 밖에 나가기도 싫었다. 가장 힘든 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는 자책이었다. 지은이가 전화했다. 할머니, 제 잘못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일을 하자고 했잖아요. 아니야, 지은아. 내 잘못이 아니야. 8월 말 민수가 심각한 얼굴로 찾아왔다. 엄마, 저 회사 그만두려고요. 뭐? 왜? 사실은 제 나이가
이제 46이에요. 정희는 아들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봤다.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을까? 10년만 더 다니면 정년이에요. 나가야 될 상황이 되면 더 일찍 그만둘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후에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사업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노후까지 할 일이 필요하다고. 회사 다니다 퇴직하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도 그랬다. 정년 후 갑자기 찾아온 무기력함. 저 지금 식품 유통회사에서 20년 일했잖아요. 콜드체인, 물류, 배송 시스템, 재고 관리, 이런 게 다 제 전문 분야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여름에 겪은 배송 문제, 제가 보기엔 다 해결 방법이 있어요. 제가 20년간 배운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신선식품을 안전하게 전국으로 보내는 일. 정희의 눈이 커졌다. 엄마는 68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잖아요. 저는 46세에 시작하려고요. 20년 더 일찍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월급이 엄마, 월급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알았어요. 노후에도 할 수 있는 일, 가족과 함께하는 일, 그리고 제 전문성을 활용하는 일, 그게 진짜 안정이더라고요. 며느리 수진도 거들었다. 어머님, 저도 찬성이에요. 남편이 식품 유통 전문가예요. 엄마 사업에 딱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퇴직하고 무기력해지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아요. 지금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9월 초 민수는 실제로 회사에 사표를 냈다. 엄마, 이제 시작해봅시다. 제대로. 민수는 유통 출신답게 체계적으로 접근했다. 재기 전략부터 다시 점검했다. 냉장 배송 시스템 완벽 구축 비용 들더라도 생산량 조절 무리하지 않기, 가족 역할 분담, 고객과의 진심 소통. 엄마는 요리만 하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할게요. 민수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배송 시스템 개선이었다. 오랜 경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일반 택배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회사에서 다루던 콜드체인 시스템을 적용해야 해요. 콜드체인? 냉장 상태를 끝까지 유지하는 배송이에요. 그동안 대형 식품회사 제품들 이렇게 배송했어요. 민수는 자신이 알던 전문 냉장 물류업체에 직접 연락했다. 김 사장님, 저 민수예요. 혹시 소규모 물량도 받으세요? 민 과장, 회사 그만뒀다며? 무슨 일이야? 어머니 사업 돕고 있어요. 하루 50개에서 100개 정도인데 사장님, 콜드체인 쓸 수 있을까요? 민수가 그동안 쌓은 인맥이 도움이 되었다. 소량이었지만 좋은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었다. 이 업체는 실시간 모니터링이에요. 5도 이상 올라가면 바로 알림이 와요. 비용은 2배로 올랐다. 하지만 확실했다. 이제 여름에도 겨울에도 완벽해요. 이게 제 전문 분야예요. 민수는 포장 방법도 완전히 바꿨다. 제가 회사에서 배운 진공 포장 기술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보냉제는 24시간 동안 5도 이하를 유지해요. 너 정말 이런 걸 다 알았구나. 그동안 경험하고 배운 일, 현장에서 지금 써먹는 거죠. 역할이 명확하게 나뉘었다. 정의 반찬 제조 총괄 레시피, 품질 관리, 민수 경영 및 물류 총괄 콜드체인 배송, 재고 관리, 유통 시스템, 수진 회계 및 재무 관리, 지은이 마케팅 및 고객 관리. 민수야, 내가 유통 전문가라서 정말 다행이야. 도움이 되어서 저도 기뻐요. 민수는 사무실도 하나 얻었다. 정희 집 근처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이제 주방과 사무 공간이 분리되었다. 민수가 정희와 거실에서 대화를 하며 말했다. 법인 설립했어요. 아, 법인? 네. 이제 진짜 회사예요. 10월 중순 인스타그램에 공지가 올라갔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름에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동안 가족들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냉장 전문 배송 시스템 구축, 포장 완전 개선, 가족이 함께하는 체계적 운영. 큰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합류했습니다. 며느리와 손녀도 함께합니다. 이제 주정희 할머니로 새 출발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해시태그 가족기업, 해시태그 재시작, 해시태그 정희 할머니.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아들이 회사 그만두고 합류했다고요? 대박. 가족이 함께하니까 더 믿음이 가요. 할머니, 꼭 성공하세요. 이번엔 정말 다를 것 같아요. 첫날 주문이 200통 넘게 들어왔다. 완벽한 배송. 새로운 시스템은 완벽했다. 냉장 전문 택배는 온도를 철저히 관리했다. 포장도 2중, 3중으로 안전했다. 이틀 후부터 후기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포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전문 업체 수준. 3일 지나도 완전 신선해요. 가족이 함께 하시니까 진심이 느껴져요. 클레임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듬해 4월 주정희 할머니는 완전히 안정되었다. 성과 월 평균 매출 800만 원, 순이익 350만 원, 재주문율 92%, 클레임률 0.1%, 직원 가족 4명, 아르바이트 2명. 엄마, 이제 정말 회사예요. 더 중요한 건 가족이 함께 한다는 것이었다. 매일 아침 민수가 출근하면 정희는 주방에서 반찬을 만들고 수지는 사무실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지은이는 고객 응대를 했다. 이렇게 가족이 함께 일하니까 너무 좋아. 손자 준호도 방학 때마다 와서 포장을 도왔다. 할머니, 저 나중에 정희 할머니 회사 물려받을래요. 준호의 야심찬 포부에 다 같이 웃었다. 그래, 능력되면 물려받아야지. 가족 기업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언론이 다시 주목했다. 식품유통 전문가 아들이 46세에 합류. 전문성과 노후 준비 동시에 민수 씨는 물류를 담당했다. 어머니를 돕는 것도 있지만 솔직히 제 노후 준비도 함께 하는 것이라며 정년 후 10년에서 20년을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지금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그동안 배운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어서 보람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전문성을 살린 중년의 조기 창업 준비라며 매우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방송국 인생극장에서 3일간 특집으로 방영되었다. 새벽부터 함께 일하는 가족의 모습,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장면들. 일하는 노인들을 위한 성공 사례로 기획한 것이다. 시청자들은 감동했다. 가족이 함께 하니까 진짜 아름답네요. 이게 진짜 성공이죠. 돈보다 소중한 게 가족이라는 걸 보여주네요. 대기업에서 제안이 들어왔다. 정희 할머니 브랜드로 프랜차이즈 하시겠어요? 전국 200개 매장 목표로. 민수가 정중히 거절했다. 감사하지만 저희는 가족이 80세까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규모로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큰 돈을. 제가 66세까지, 엄마가 88세까지 함께 일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려면 무리하면 안 돼요. 우리 속도로, 우리 방식으로 가고 싶습니다. 한편 정희는 또 다른 자신만의 꿈을 시작했다. 바로 다른 시니어들도 창업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것이었다. 저도 65세인데 창업하고 싶어요. 좋죠. 하지만 혼자는 힘들어요. 함께할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상의해 보세요.
정희의 조언은 현실적이었다. 영업신고부터 하세요. 그게 첫걸음이에요. 무리하지 마세요. 작게 시작해서 천천히 키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에요. 가족이 함께하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민수도 자신의 전문 분야를 나눴다. 식품 사업 하시려면 유통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배운 노하우 알려드릴게요. 배송 업체는 이렇게 선택하세요. 재고 관리는 이런 프로그램 쓰시면 돼요. 온도 관리가 생명이에요. 매달 10명씩 상담했다. 그중 5명이 실제로 창업에 성공했다. 특히 식품 관련 창업자들은 민수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시간이 지나고 어느새 봄 정희는 70세가 되었다. 가족들이 준비한 생일 파티에는 단골 고객들, 지역 할머니 창업자들, 언론사 기자들까지 모였다. 케이크에는 70세 CEO 정희 할머니라고 쓰여 있었다. 축하합니다, 회장님. 민수가 봉투를 건넸다. 안에는 주정희 할머니 주식 배분 계약서가 들어 있었다. 대표이사 정희 50%, 이사 민수 30%, 이사 수진 10%, 이사 지은 10%. 이제 진짜 우리 가족 회사예요. 정희는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71세가 된 정희는 더 이상 매일 주방에 서지 않았다. 주 3일만 일하고 나머지는 민수가 고용한 조리사들이 정희의 레시피로 만들었다. 정희는 품질 관리만 했다. 이 멸치볶음은 견과류를 조금 더 넣어야 해. 시금치 물기를 좀 더 짜내야 해. 회사는 안정적으로 성장했다. 이제 회사는 더욱 탄탄해졌다. 월 평균 매출 1200만 원. 직원 8명, 가족 4명, 직원 4명. 백화점 3개 지점 입점. 온라인 단골 고객 500명. 민수는 더 큰 꿈을 꿨다. 엄마, 다른 할머니들 레시피도 받아서 플랫폼 만들면 어때요? 플랫폼? 네, 전국 할머니들의 손맛? 이런 거요. 엄마가 멘토가 되시고. 정희는 웃었다. 그것도 좋겠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나는 잘 몰라서 처음에 성공도 실패도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 나는 이미 겪었으니 그 과정을 다 아니깐 다른 시니어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정희가 웃자 아들은 엄지척을 했다. 어느 봄날 오후 정희는 사무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벽에는 영업신고증,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여러 상장들이 걸려 있었다. 대한민국 시니어 창업대상, 가족기업 우수상, 소상공인 성공 사례. 하지만 정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건 책상 위 가족 사진이었다. 주방에서 함께 웃고 있는 민수, 수진, 지은이, 준호. 혼자였다면 못했을 거야. 정희는 혼자 살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매일 아침 민수가 엄마 출근해요 하며 들어오고 수진이 차를 내려주고 지은이가 인스타그램 댓글을 읽어줬다. 손자 준호는 친구들에게 자랑했다. 우리 할머니는 70세 CEO야. 완전 멋있지? 3년 후 73세가 된 정희는 은퇴를 생각했다. 민수야, 이제 내가 대표해라. 엄마, 아직 회장님으로 계세요. 저는 사장으로 일할게요. 대표이사 회장 정희, 대표이사 사장 민수, 주정희 할머니는 이제 직원 20명, 연매출 억대의 회사가 되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가족이 함께한다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건배! 할머니의 3년, 그리고 앞으로의 10년. 정희는 웃으며 말했다. 83세까지는 일할 거야. 나이는 숫자일 뿐이니까. 그럼 우리도 함께 할게요. 엄마. 우리 할머니 최고! 정희는 가족들의 환한 웃음을 보며 행복하게 웃었다.
정희 할머니의 우당탕탕 창업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에서 만나요.